안녕하세요.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암요 국립암센터 위암외과 김영우입니다. 위암의 치료 방법 중에서 제일 먼저 고려하는 치료 방법 어떤 걸까요? 위암의 수술 종류가 어떻게 나뉘는지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술의 범위나 또 수술 방법으로 이렇게 크게 나눠서 좀 볼 수 있는데요. 수술의 범위부터 말씀드리면 수술 이제 위를 전부 절제하는 위 전절제가 있고요. 또 부분 절제가 있어요. 근데 부분 절제도 위 아래쪽을 절제하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위 아전 절제 혹은 원위부 절제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제 최근에는 위에 상부에 있는 암들은 과거에는 전부 위 전절제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것을 상부위 절제라 그래서 위에 윗부분도 부분 절제하는 그런 수술 방법들이 점차 많이 시행되고 있고요. 유문 보전 절제술이라는 게 있어요. 위에 아래쪽 부분을 유문이라 그러는데 우리 방앗간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음식을 잘게 부숴주는 유문을 살려주는 그런 기능 보존 수술 방법을 조금 더 제가 발전시켜서 이제 위에 중간만 절제하는 중간 절제술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범위를 본다면 전부 절제하는 거, 부분만 절제하는 거,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 방법을 봤을 때 개복 수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술이죠. 이제 배를 열고 위를 절제하고 이어주는 그런 수술을 하는데 한 20년, 30년 전부터는 이제 복강경 수술이 대두가 돼서 복강경으로도 이제 위를 절제하는 수술이 지금 점차 많이 시행되면서 지금은 거의 표준적인 수술로 자리를 잡았고요. 또 한 15년 전부터는 이제 로봇 수술을 위암 수술에 적용해서 로봇 위암 수술 이렇게 아마 방법으로 본다면 수술 방법으로 본다면 개복 수술,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 뭐 이렇게 보고 또 아주 초기 병들은 지금 이제 여름 검진을 많이 하니까 검진으로 이제 초기에 발견되면 아예 수술을 하지 않고 내시경으로 이제 우리 그냥 내시경 검사 받듯이 하는 그런 내시경으로 점막 절제술이라 그래서 마치 이제 포를 뜨듯이 그 병이 있는 부위만 도려내는 그런 치료 방법도 요즘은 이제 아주 초기 암에서는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는데 어떤 환자에게 이 방법이 맞다 이렇게 결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병의 진행 정도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초기 암인 경우에는 점막 절제술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기 위암이라고 하는 점막이나 점막 하층에 국한된 암들은 우선적으로 거의 복강경 수술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좀 진행된 수술은 진행됐다는 거는 병이 이제 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위 주변에 림프절이라는 데로 전이가 된 병이라 좀 더 이렇게 좀 접근이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강경우는 이렇게 젓가락 수술이라 그래서 안에서 수술기구가 꺾어지지 않고 상당히 좀 외과 의사의 동작이 좀 부드럽지 않을 수 있고 세밀한 수술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통적인 개복 수술을 많이 선택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점차는 이제 기술이 발전되고 수술 테크닉도 좋아지면서 발전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복강경 수술이 점차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임상시험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한 임상시험인데 복강경 수술이 진행성 위암에서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결론을 저희가 낸 바가 있습니다. 로봇은 안에서 자유롭게 그 관절, 손목 관절처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수술 기구를 가능하게 한 게 로봇 수술이에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 3D라 그래서 입체 복강경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 복강경과 안에서 자유롭게 관절처럼 움직이는 수술 기구를 결합한 게 로봇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로봇 수술을 통해서는 조금 수술이 좀 복강경으로 어려운 좀 진행성 위암 같은 수술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위암 수술을 할 때 절제 부위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절제 부위는 이제 한마디로 그 병의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위암은 이제 위 전체를 볼 때 아래쪽 3분의 1에 한 70%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경우에는 아래쪽 3분의 2를 절제하는 아전 절제. 이제 왜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냐 하면은 그 병이 있는 위치에서 위아래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잘라내야 재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변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표준적인 치료는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를 떼는 아전 절제예요.
위를 그렇게 많이 떼어내도 좀 회복에 지장이 없을까요? 많이 잘라내는 거하고 회복하고는 크게 연관성은 없어요. 물론 전절제랑 아전절제는 전체를 절제하면은 식도랑 소장을 이어줘야 되니까 식도하고 소장을 이어줄 때 그 우리가 이제 장력이라 그러는데 이제 떨어져 있는 장기를 잘라내고 떨어져 있는 장기를 이어주면 어떨까요? 양쪽으로 당기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절제가 아전절제에 비해서 장력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식도랑 소장을 이어주는 거라 훨씬 좀 그 조직이 약합니다. 전절제와 아전절제는 그 합병증에 있어서 좀 빈도나 차이나 합병증이 생겼을 때 그런 차이는 좀 있는데 많이 절제한다고 회복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실제로 걱정하는 건 뭐냐면 질문의 요지는 그러니까 많이 절제하면 살아가는데 큰 문제 없냐. 예를 들면 위가 다 절제가 되면은 위 없이 살 수 있냐 이제 이런 걸 제일 많이 걱정하시고 또 70% 80% 절제해내면 내가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있는지 이런 걸 굉장히 걱정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위는 평상시 크기와 음식을 먹었을 때 한 크기가 10배에서 20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평상시 위의 크기는 어른 주먹 2개 합한 정도 크기밖에 안 되지만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뭐 사실은 그거에 20배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큰 축구공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게 위죠. 그래서 70%를 잘라내도 남아있는 위가 그런 풍선처럼 늘어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사실 실제로 우리가 식사하는 양을 생각할 때 아전절제 해가지고는 한 뭐 조금만 지나도 조금이라는 게 뭐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습니다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3년에서 4년 정도 지나면은 위 수술한 거 모르고 살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되고 실제로 전절제를 하더라도 우리 몸은 상당히 적응이 잘 됩니다. 기능적으로도 음식을 좀 더 그 들어온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도록 변화가 된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몸이 굉장히 적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전절제를 해도 한 4년, 5년 지나면 아마 식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많이 느끼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론 주의해야 할 건 있어요. 특히 수술 직후에는 식사 방법을 좀 많이 변화시켜야 됩니다. 위에서 음식을 잘게 부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좀 삭혀주고 이제 그런 기능이 떨어지니까 입에서 굉장히 많이 씹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실 입안에서도 소화 효소가 나오니까 입에서 많이 그런 소화액과 섞여주게 하면서 오랜 시간 입에 머물게 하면서 많이 씹어서 잘게 부숴주면 위가 할 수 있는 부담을 많이 줄여주게 되죠. 식사 시간도 중요해요. 그래서 식사 시간이 저희가 항상 설명하는 게 40분 이상 하라고 제가 설명드리거든요. 40분 이상 식사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통은 제가 물어보면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안에 식사를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아예 잘 못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보고 식사 시작 시간을 적어놓고 끝나는 시간 적고 해서 이걸 훈련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